하는 거라서 제가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귀엽죠? 이번 시상식 순위는 1위부터 4위까지. 수박 한 통에 10,000원이면 두 통에는 무거워. 남이 먹어야 맛있는 것은 골탕.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새는? 철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는? 화상전화. 가장 비싼 새는? 백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나라는? 미얀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새는? 냄새. 재밌죠? 주무시지 말라고 일단 잠시 보여드렸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요. 물론 뭐 잠깐 뭐 릴렉스한 촬영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운 지가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강아지 안 키웠거든요. 지나가는 개는 귀엽긴 하더라고. 근데 저희 개 이렇게 옆에 가면 그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 약간 비린내 좀 비슷한 그 냄새, 아니면 뭐 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꼬순내라고 합니다만, 뭐 약간 좀 펑펑한 그런 그 청국장 비슷한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멀리 있는 강아지 보는 건 괜찮은데, 저자 키운다는 거는 사실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개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그냥 워낙에 우리가 보면 뭐 지금 반려인구가 한 1,500만 명 된다,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두세 집에 한 집에는 강아지가 있는 꼴이니까,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공원에 나가면 막 완전 개판입니다. 개가 막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근데 그 전에 사실 이런 거를 제가 그렇게 크게 뭐 재밌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시는 정도의 반응을 아마 제가 가졌을 거예요. 그냥 뭐 약간 넌센스 같은 그런 퀴즈를 하니까 이제 뭐 재밌다 뭐 이런 정도지, 와 귀엽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저희 그 집사람하고 둘이서 매일 이런 걸 봐요.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강아지들.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이런 게 관심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코인에 1도 관심이 없을 때는요, 비트코인이 1억 간다, 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놈들이라고 했어요. 저걸 왜 1억이나 주고 사? 아무도 쓸 데도 없는 거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코인에 관심이 생기고 알면 알수록, 야,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이 와요. 저걸 어떻게 100만 원일 때 살 생각을 했지? 정말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보면, 뭐 물론 우리 이제 기존 구독자들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 중에 그냥 뭐 옆에 분이 가자고 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진짜 내가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정말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긴 할 건데, 그거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오늘 받아들인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커리어 중에 이제 교보생명이 있거든요. 그 전에도 저는 이제 물론 보험회사에 있었지만, 미국계 보험회사, 푸덴셜이라고 하는 미국계 보험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길 가다가 교보생명 건물 사실 많아요. 전국에 굉장히 많고, 교보생명 건물 옥상에 보면 다 그 광고판이 있습니다. 교보생명이라고 굉장히 큰. 근데 저는 길 가면서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교보생명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사방에 교보생명이더라고요. 제가 회사 옮기고 난 다음에 갑자기 광고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오늘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오셨더라도 조금 관심을 갖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오늘 인사치레로 왔어, 이 정도 마음으로 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면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이제 유전공학자가 돼서 인류를 식량난에서 구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대학에 가서 알았어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시험을 잘 본 거였죠. 시험을 잘 본 거였지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저는 바로 이제 ROTC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2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이제 삼성 공채 그룹 공채로 입사를 했다가 그때는 이제 지금은 CJ 제일제당이 이제 삼성그룹과 분리를 했지만 그때 제가 들어갈 때는 삼성그룹 계열사였고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해외 사업부에서 계속 일을 했었는데 해외 사업부에 있을 때는 되게 꿈이 요즘은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그런 뭐 로망이라든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제 뭐 해외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가는데 그때만 해도 해외 여행을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연말에 주재원들이 이렇게 딱 귀국할 때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올 때 막 그 이상하게 생긴 막 그런 선물들도 가지고 오고 막 그런 게 너무 내 꿈이었죠. 나는 해외 주재원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찌 뭐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아서 이제 좋은 분들 만나고 해서 이제 뉴욕 주재원으로 이제 내정이 된 상태에서 과장 승진을 6개월을 앞두고 그 해에 이건희 회장이 그런 발표를 하십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굉장히 유명한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7사제 아침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해라 뭐 별거 다 했죠. 그래서 저도 회장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제가 이제 푸덴셜 생명으로 이제 회사를 옮기고 거기서 다행히 또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좀 전에 우리 저를 소개시켜줬던 우리 이제 김학현 대표님도 푸덴셜에서 같이 우리 제자들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고 초력 끝에 제가 푸덴셜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거의 뭐 탑에 이직해 줬었고 또 다른 보험회사 가셔서도 임원으로 계셨고 근데 이제 또 저도 이제 여기서 나름 또 이제 우리 김학현 대표님과 같은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38살에 임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신문에도 막 나고 이제 대한민국 보험업계에 30대 임원이 탄생했다 어쩌고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지금 기사가 없더라고요. 장려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이제 교보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인연으로 이제 교보를 갔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열심히 살았던 탓인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지금도 농장은 있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버섯 농사를 하는데 근데 우리 김학용 대표님이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번 보험업계 제가 한번 모셨고 이제 코인업계에 이제 또 제가 우리 김학용 대표님이 저를 이제 인도하셔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저는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시작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병아리고 저는 사실 지금도 코인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다행히 이 EX라는 이 시스템을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온 것 같고요. 요즘 굉장히 재밌고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요새 보면 되게 재밌어 보이고 저희 아들이 올해 이제 34살이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보이는구나. 실제로도 재미있고 근데 몸은 많이 피곤하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게 그게 보면은 지금 당장 힘든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이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비전이 있으면 견뎌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아무리 편하고 좋아 보여도 미래가 안 보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래가 있으니까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뭐가 재밌고 뭐가 행복한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를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인이라 가기 싫다 그래요. 딴 것 뭐 넣어보면 가고 싶긴 한데 난 코인이라서 가기 싫다 그래.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코인이라서 와야 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코인이라 싫은 게 아니라 코인이기 때문에 와야 돼. 지금 때를 놓칠 때가 아니야.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저희 아들 중학교 다닐 때 그 이은결 씨 있잖아요. 마술사 이은결 씨. 그 마술쇼가 있었고 마술 보러 왔거든요. 근데 이은결 씨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술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앞에서 자기를 부러지게 쳐다본대. 그러니까 어딜 보냐면 다 소매, 여기 주머니, 이런 데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자기 마술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소매끝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를 어떻게 속이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은결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 속이기 위해서 마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술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말씀드린 때 보험회사에 있었잖아요.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 오면 어때요? 아, 이 시기가 또 나한테 와가지고 뭘 또 하나 또 뜯어내려고 뭘 또 하나 또안 되려고 그러나 하고 막 경계를 확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부장 할 때인데 저희 LP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이 얘기 해드려라. 고객 만나면 내가 당신 속이려고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라고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뭐 속여가지고 꼬셔서 오늘 뭐 여기 그 코인 투자라 그런 얘기 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미래에 필요한 그런 재정적 안정과 그걸 통한 마음의 평화를 드리려고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토인비가 한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응전과 도전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했어요. 도전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외부의 문명이 어떤 문명이 외부의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뭐 여러 환경적인 그런 도전을 통해서 그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응전이 되면은 그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고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그 문명이 쇠퇴하고 소멸한다고 했어요. 그 로마 제국이나 뭐 이런 그 정말 전 세계를 휘잡았던 그런 나라들, 그런 문명들도 어느 순간에 그 도전에 직면해서 제대로 응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해 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는 변화와 기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변화의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석기 시대가 250만 년 전부터 3,500, 그러니까 기원전 3,500년까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99%가 석기 시대예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가 3,5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약 2,500년 정도 청동기 시대가 유지됐고요. 그리고 다시 철기 시대가 기원전 1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봐봐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거의 250만 년 걸렸잖아요. 변화하는데 청동기가 철기로 바뀌는데 한 2,500년 걸렸어요. 다시 철기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사실 엄청난 재료적인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가 1760년대 우리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산업화 시대가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 전에는 이렇게 재료가 바뀌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다 자연의 힘을 이용했어요. 수렵 이용하거나 아니면 마차, 그 말이나 소 같은 이런 동물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경제 활동을. 그런데 드디어 증기기관이 생김으로써 이제 기계의 힘에 의해서 동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가 됐죠. 공장이 생기고 도시화가 되고 가족들이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핵가족화가 되는 거죠. 자기 고향에 있는 예전에는 다 시족 사회였잖아요. 저는 제 고향에 가면은 저 이름이 채 씨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우리 반이든 우리 학교에서 채 씨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 혼자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고향에 가면 반이 채 씨야. 저는 어릴 때 세상 사람들이 반 채 씨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고향에 저희 인천 채 씨하고 덕산 이 씨들 두 집성촌인데. 근데 학교로 가니까 채 씨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채 씨는 엄청 많은데. 아무튼
그러던 사회가 이제 도시화되면서 막 이제 핵가족화되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포드가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제 또 자동화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또 그때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새 이제 뭐 3차 산업혁명이니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이 정리를 하면요. 산업화 시대가 있고 이제는 정보화 시대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 예전에 그 대우전자 사장하셨던 배순 사장님, 예전에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탱크주의. 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 거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통부 장관 하실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정보화 사회가 막 시작되길 무렵이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 아주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산업화 시대에는 내가 따라가지 못해도 밥은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정보화 시대에는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밥도 굶는다. 밥도 못 먹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 정보화 사회가 정보화 시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것이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요새 사실 주문도 하기도 어렵잖아요. 키오스크 진짜 우리 이거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하면 될 걸. 이게 뭐 누르고 카페 뭐 커피 눌러가지고 핫할 거냐 아이스 할 거냐 뭐 사이즈는 뭐 할 거냐 이거 누르다 보면 커피 식겠어.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시작된 게 1760년부터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그러다가 이제 정보화 시대가 1990년대 인터넷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1960년대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널리 쓰인 건 우리가 잘 아는 그 WWW라고 하는 그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90년대. 근데 제가 90년 말 2000년 초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바꿀 겁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인터넷? 근데 그때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뭐 천리안, 뭐 프리첼 같은 그런 이런 뭐죠? 이메일 정도인데 팩스 보내던 걸 이메일 보냈다고 세상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변해? 제가 생각했던 수준이 이제 그 정도인 거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인터넷이 진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그때 이제 정확히 2007년인가요? 2007년도에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주머니 안의 컴퓨터,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됐고 이제 2016년도 우리가 잘 아는 저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이세돌 기사하고 세계적인 대국을 하면서 우리가 AI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알았죠. 그게 지금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접한 것도 20여 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 사이에 250만 년 동안 겪었던 변화보다 훨씬 큰 변화를 20년 사이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또 이렇게 화폐의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 물물교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랬다가 이제 뭐 금이나 이런 귀금속으로 이제 교환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동전, 그리고 다시 지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리고 다시 그 모바일 우리 페이 시스템 있죠. 모바일 페이. 그 이후에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우리가 속칭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크립토 커런시까지 이제 발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크립토 커런시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지?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사실 못 하나도 박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디다 쓴다는 말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엄청난 변화가 지금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제의 생각으로 내일을 설계를 해요. 어떤 생각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 내 기존의 가치관 이런 걸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난 거예요. 지난 걸로 미래를 판단을 하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기가 어려워요.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면 미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해안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 보면은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지금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스티브 잡스,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요새 사람 이름 깜빡깜빡합니다.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변화를 이끌어가지는 못하지만 적응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폐 세상의 변화에 그래도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제가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김학윤 대표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진짜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늦었으면 제가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요. 저는 꿈이 시골 가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냥 원주 가서 그냥 산자락 밑에서 매일 아침 그냥 에헤라 디야 하면서 그냥 산책이나 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것도 행복했겠죠. 근데 또 다른 행복이 아마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참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야 아직도 지구에는 돌이 많아 그러면서 지금 돌도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미래는 우리가 뭐 안 봐도 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돌도끼는 보였다. 다음에 이제 뭘 가질지는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허상이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품이다. 언제 꺼질지 모른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기다. 이건 뭐 여기서 조금 더 가시면 선능력 주변에 가시면 예전에 저 탑골공원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이제 요새 다 거기 와 계신다. 엄청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근데 그분들 참 뵐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제 그 개인 사무실 거기 있거든요. 카페 가면은 막 이렇게 제 뭐 지인들하고 찬양하다 보면 옆에서 막 코인 얘기를 막 해요. 와, 막 가가지고 막 날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또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어. 이거 지금 100원인데 상장만 되면 10,000원 할 거야. 1억만 투자해고 3천만 원만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 우리가 채굴 지금도 채굴한다고 그래요. 비트코인은 이미 2,100만 개 발행 개수 중에 이미 2천만 개가 채굴이 됐어요. 남은 게 100만 개밖에 없어요. 그 지금 채굴해봐야 전기료도 받기도 어려워. 물론 그 이제 채굴 단가가 높아지면 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기존에 싸게 발행된 게 2천만 개가 있잖아요. 새로 100만 개 발행하는데 내가 원가 높아졌다고 기존에 2천만 개 싸게 발행한 거가 단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잖아요. 평단이 아마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싸게 산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뭐 발행 그 단가가 올라가니까 자기가 처음 샀던 것보다 올라가겠죠. 근데 새로 그걸 채굴하는 데서 그렇게 큰 수익은 얻기가 어려울 거다. 이건 저쪽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코인에 대해서 코인이라 가기 싫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2017년도 그 전 정부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금융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입니다. 여기 보면은 금감원장이 비트코인 버블 붕괴될 거다. 기자들한테 나하고 얘기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박상기 법무장관은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내가 거래소 문 닫아버릴 거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열, 지금도 계시죠? 하는 총재. 그 다음에 옐런 미국 재무장관,
비트코인의 투기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이런 얘기를 정책 당국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거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세상은 바뀌었어요. 언제? 작년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세상이 급변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니어스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니어스법을 비롯한 세 가지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미국이 이제 상하원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지니어스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코인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근데 규제하는 법인데 왜 그럼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냐? 근데 규제를 한다는 건 뭔가요?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해도 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서 해라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전에는 그런 법조항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박상기 법무장관처럼 막 거래소 없앨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해도 돼. 근데 이런 조건을 갖춰서 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눈치를 막 보고 있다가 이거 할까 말까? 그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큰 시장에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 고객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위험한 자산에 사실 투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기대 수익이 높아도. 근데 명확치 않은 불확실한 그런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웠는데 법이 딱 갖춰지니까 금융기관들이 앞다퉈서 이거 이제 들어가도 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 상품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전에도 그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더리움 현물 ETF는 취임 이전에 나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법제화가 되면서 제도권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금융 상품들이 이제 뭐 이제 본물 터지듯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내잖아요. 그때 이제 공약 중에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우리 코인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오늘도 그냥 코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말씀을 나눌게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나라도 만들 거야.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 우리도 도입할 거야.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기금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거 일정 부분 이제 허용할 거야.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법제화는 안 됐고 시행은 안 됐고 이제 방향성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요? 드디어 우리도 이제 그 가상자산에 법인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그 법안까지 나왔죠. 아직 연기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만큼 또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네이버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제일 큰 게 업비트잖아요. 업비트를 네이버가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거 거꾸로 이 두 나무. 업비트가 네이버를 인수하는 거야. 네이버가 뭐 업비트를 인수하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업비트가 수익률이나 이런 건 훨씬 사업성이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두 회사가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그 최고의 자산 투자 회사 중에 하나죠. 미래에셋도 이제 이 코빗이라고 하는 4위 거래소를 인수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런 회사들이 왜 그러면 이 코인 거래소와 제휴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네이버는 뭐 흔히 알기는 이제 검색 회사로 알고 있지만,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이버 쇼핑몰이 있잖아요. 지금 뭐 쿠팡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 가장 큰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는 데가 네이버라고 하는데,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면 또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럼 네이버 페이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다 이제 원화로만 이제 하는데, 이거를 이 업비트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제 시스템에 코인을 도입하겠다는 이제 움직임인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셋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코인을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제 법인이 전체 자기 자본의 5%까지는 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법제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전체 그 국제 자산 시장에서 금,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 쭉 지나서 6위의 시총을 갖고 있는 지금 2,000조 가까이 시총이 지금 2,000조 원이 넘을 겁니다. 2,000조 원, 2,500조 원 그 정도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그 카드 회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비자하고 마스터. 그 두 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다 쓰나요? 코인 거래하는 데 쓰는 거죠. 그만큼 코인 거래량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24시간 동안 100조 원 이상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물에서 15조 이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인구가 6억 명을 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써? 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실상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아까 뭐 그런 또 사례들도 있었지만 먼저 연세대 총동문회에서는 이제 코인으로 동창회의 받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해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월급을 나 원화나 달러 대신에 태도를 줘.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죠? 원화나 달러 받는 것보다 태도가 뭐가 유리한가요? 네? 송금 비용. 네, 송금 비용이 우선 적고요. 일단은 편리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제 간에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스위프트 시스템도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다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송금하고 받는데 뭐 어려움은 없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돈을 보내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상대방 국가의 은행에 가고 다시 이렇게 통보되고 뭐 다시 추심하고 뭐 이러면 2, 3일에서 일주일 막 이렇게 걸려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죠. 거기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근로자들이 또 도시에 사는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기 고향에서도 저 시골에 정글을 뚫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월급 받았다고 가족들이 다시 또 정글을 헤치고 나와서 시내에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그거 찾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딱 태도를 딱 보내면 우리 뭐 여기 많이 경험하셨지만 2, 3분이면 여기 들어옵니다. 얼마나 편해요. 수수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얼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비자 카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받을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카드로 계산은 카드로 하지만 나중에 결제를 내가 원화로 뭐 원하던 달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인으로 결제 받을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 해운대 홈플러스에 있는 ATM기인데요. 코인 ATM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저런 시대가 이미 열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할머니가 버스에서 뭔가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보시나 했더니 할머니도 비트코인 캐시를 거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코인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자산 시장에 뭐 이다나 뭐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이제 우리 이제 저 멀리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우리 몸에 이제 닿을 정도로까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물결을 타고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뒷짐지고 있을 건지 그 이제 우리가 선택할 문제인데요. 근데 코인이 뭐 이렇게 된 건 알겠어. 근데 코인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코인은 24시간 동안 거래되고 또 상한가도 없어요. 주식처럼. 그러니까 뭐 하루에 70% 80%도 오르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가격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또 희한하죠. 이게 또 투자하는 사람들 다 이런 마음을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고 이게 우리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샀어야 되는데 지금 사기엔 늦었겠지? 살걸. 아까 살걸. 사지 말걸.
많이 겪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가끔 겪죠. 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지구를 뚫고 나갈 만큼 그렇게 크게 겪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만 알 수 있다면 이런 변동성은 사실 우리한테 위험이 아니라 기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EX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선능에 많이 있는 그런 회사들처럼 우리가 이런 거 할 테니까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뭐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60 넘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제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제가 저한테 여기 우리 이런 회사니까 뭐 1억만 투자해 나중에 10억 줄게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투자라는 얘기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보를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당신이 알아서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IT 회사인 겁니다. 이 EX는 그 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자기 계정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책임질 일도 제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남의 손에 맡겨놓은 돈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의 선처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주시면 고맙고 많이 당해보셨죠? 다 모르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코인하고 AI의 만남이에요. 저는 이 만남이 참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시대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시대의 변천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가 뭐예요? 아까 정부와 시대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가 AI 시대잖아요. 화폐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가 누구라고요? 코인이에요. 그죠? 제일 시대의 변화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 둘이 만난 거야. 이 EX가. 그래서 이 AI는 판단을 이렇게 하잖아. 알고리즘. 이러이러한 그 뭐라 그러지? 논리죠. 순서를 이제 정해주잖아요. 이렇게 판단해라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데이터를 막 주죠.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 그 구단을 이긴 것도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그 수십만 번의 대국을 했다면서요, 경험을. 그러니까 그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알고리즘은 우리 AI, 그러니까 고야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뭐냐면 주식하고 이게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달라요. 주식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저는 주식 뭐 이렇게 시세 예측해주는 사람들 잘 맞추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늘 오른다 그래. 지금 이러이러해서 어렵지만 오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그 시세 예측해주는 사람이 다 증권회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권 거래를 많이 해야 자기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어려운데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반등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도 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조건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주식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펀더멘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세를 예측하는데 펀더멘털과 테크니컬 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펀더멘털은 뭐냐면 그 기업의 본질적인 이 재무 구조 아니면 경영 상태,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냐, 안정적이냐, 수익을 얼마나 내냐, 이제 이런 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주식은. 근데 그거를 사실 알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외부에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 깊은 정보는 내부 정보라서 외부에 유출하면 형사 처벌이 됩니다. 불공정한 행위잖아요.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니까. 그래서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회사가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공시 자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 본인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차트를 분석해서 얻는 그 테크니컬한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분석가들이 이제 예측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나보다는 잘 맞추긴 해요.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코인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펀더멘털이 없어요. 비트코인 회사가 있습니까? 없죠. 리플 회사 있습니까? 있죠. 리플. 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주식이 아니에요. 이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은. 리플 회사의 주식은 리플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리플 코인은 리플 회사의 경영 상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세에 상관없이.
근데 우리 코인은 전부 다 이 블록체인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코인을 사고 파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 중에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 큰 손들이 있잖아요. 큰 손들의 움직임을 알면 시세가 예측이 돼요. 어느 정도는 맞아. 왜냐면 큰 손이 팔면 내리고 큰 손이 사면 오르잖아요. 근데 큰 손들의 움직임을 개인들도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시간으로 그 많은 거래소에 그 많은 거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개인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고야 AI는 얘는 AI니까 컴퓨터니까 그거를 다 실시간으로 잡아요. 거기가 특히나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와 API, 우리 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 유스메타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EX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바이낸스와 우리가 API를 연동한 게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이제 AI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알파고가 뭐 수십만 번의 대응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 뭐 수억 번의 그런 여러 트레이딩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이제 코인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우리 EX와 비슷한 회사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유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축적된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초기에는 뭐 우리가 구독료를 못 받을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맞든 안 맞든 어쨌거나 초기 6년간의 데이터도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인 거죠. 왜 안 맞았는지를 지금 분석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 차트가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뭐 2월 7일 날 또 넥스트 차트, 새로운 차트도 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조금 지나고 내년쯤에는 그냥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얘가 대신 뭐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빨리 이 차트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구독자들끼리도 이 차트를 쓰면서 우리도 경험이 많이 쌓이잖아요. 우리도 빅데이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더니 우리 차트를 잘 맞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거래를 했더니 수익률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매매법을 우리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매법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지금 시너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거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순전히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공식적은 아닌 겁니다. 뭐 유사수 실행이 이런 거 아니까 지금 성공률이 거의 94%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서로 이 차트와 우리 구독자들이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우리 뭐 의장님 본인은 맨날 못생겼다고 그랬는데 저는 자꾸 가서 그런지 볼수록 참 매력이 있다. 지금 전 세계 27개국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그 컨퍼런스를 합니다. 컨퍼런스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맨날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건지 그걸 이제 같이 공유를 하는데 뭐 한국, 일본, 몽골 뭐 이렇게 요번 2월 7일 날 토요일입니다. 2월 7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십시오. 저기 삼성동 코엑스에서 금년도 첫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때 오셔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이게 이제 우리 차트의 핵심인데요. 여기 있는 이 캔들은 이건 사실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실제 캔들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니죠.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캔들인데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건 이 두 가지, 이 분홍색 핑크 라인, 우리가 고야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핑크 라인이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L2, S2라고 하는 이 시그널이 있는데요. 회사가 이걸 제공을 합니다. L2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사세요 라고 하는 시그널. 올라갔죠? S2 이제 하락합니다, 파세요. 내려갔죠? 간단해요. L 뜨면 사고, S 뜨면 팔고. 이거 한 1분이면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도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매법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건 작년도 1월 달에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의 움직임 한 3일 동안 50% 빠졌어요. 근데 그 전에 내려갈 거예요 라고 알려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라고 알려줬는데 하루간 만에 다시 35%가 반등했습니다. 그럼 우리 EX의 회원이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그 선물, 뭐 수익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본적인 건데요. 트레이딩에 대한 수익입니다. 이거는 초기에 우리가 이제 병아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 이제 입문을 하시게 되면 잘 모르시니까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습한 거 기록을 남기라고 해요. 이분은 조금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죠. 입문하신 지 37일 되신 분인데 이날 하루에 86번 거래를 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86전 84승 2패. 한 달 동안 누적 수익률이 1277%. 네, 대단하시죠. 근데 이게 이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보면은 뭐 월 663%, 77%, 370%, 1000%, 41%, 55%, 182% 이렇게. 그것도 이분은 73세 되신 권사님인데요. 한 1년, 지금 1년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500만 원을 가지고 그때 리플이 600원 했대요. 그래서 리플 8,000개를 사셨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리플을 사고 팔면서 리플이 12만 개가 됐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또 리플 가격도 지금 리플 가격이 좀 떨어져서 이제 3,000원대가 됐지만 그때 4,300원 정도 할 때 해보니까 자산이 5억 원이 됐어요. 500만 원으로 리플 8,000개 사가지고 사고 팔아가지고 1년 남짓한 시간에 100배 수익을 낸 거죠. 근데 이게 코인을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쌀 때 사서 주식 뭐 우리가 우량주 뭐 사서 오래 보관을 해서 이제 뭐 한다 보유해서 수익을 낸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듯이 얘도 뭐 리플 정도면 보유할 만하잖아요. 리플 만약에 8,000개를 사서 이 권사님이 계속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개수는 8,000개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가격 상승분 해서 한 6배 정도 수익 내고 끝났을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 EX 차트를 활용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병아리들이 저도 병아리입니다 아직도 이 수익을 낸다는 건 뭐냐면 우선 시그널이 맞아야 되죠. 시그널 따라 들어가는데 얘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하기 어렵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EX의 비전은 뭐냐면 이건 회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비전입니다. 누구나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유 오세요 구독하세요 그리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귀찮을 정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또 있다. 물론 참여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회는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제대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차이가 많다. 어제도 제가 추천하신 그 선배가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한 2달 정도 됐는데 어제 저녁에 잠깐 좀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딱 물어볼 게 있대요. 이분은 가입하고 나서 구독하고 나서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제가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라고요. 잘하시는 줄 알았죠. 이 2달 동안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고 수익은 계속 내고는 계세요.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수익은 내지만 손실은 안 봤어요. 그래도 혼자서 했는데도 시그널을 보고 했는데도 어제 드디어 SOS가 온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서 같이 했는데 뭐 혼자 해도 잘 합니다만은 이 트레이닝 시스템에 우리 시스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시스템에 활용을 하시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 10월 11일 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27조 원이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공식적인 아니지만 그날 약 2,000명이 자살했다고 해요. 엄청난 청산 사례를 겪고 그 중에 또 유명한 유튜버도 있습니다. 코인을 통해서 한 450억을 벌었다는 유튜버도 있었는데 그분도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1시간 전에 내려갈 거예요라고 미리 알려줬고요. 리플도 60시간 전에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그 대폭락 사태가 끝나자마자 바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시그널을 또 줬어요. 떨어질 거예요라고 알려줬고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라고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떴더니 밤새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더 이상 안 내려간대. 그래서 제가 리플을 이날 아침에 4시간 동안 리플 700개를 모았어요. 와. 저는 저 리플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더 이상 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샀어요. 그랬더니 한 4시간 만에 그런 일이 또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도 가끔 손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거 우리 한국경제 TV 유튜브인데요. 유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유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시장 전체적인 유스메타의 이렇게 흐름부터 얘기하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오르다가 다시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횡보세를 보이다가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다시 좀 꺾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여기서 뉴스메타 그룹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키보드 차트라고. 이게 실제 우리 차트입니다. 우리 차트인데 이제 고야 차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키보드 차트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여기는 일반 개인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공인된 미디어인데 여기에서 이런 차트를 활용해서 시세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검증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미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데이터로.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경제나 여러 다른 미디어들도 제가 알기로 4개인가 지금 미디어 그룹들이 지금 저희 회사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스메 우리 실시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어떤 차트길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 안 떴네요. 이거 우리 아들이 보여줬는데. 예. 이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 하고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나중에 먹통이 보여줬나? 집에서 할 땐 잘 됐는데. 됐나요? 도메인을 눌러보. 네? 도메인을 눌러보세요. 도메인 저거 안 보려고 그럽니다. 됐네요. 다음에 제가 연습 좀 더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게 그래요. 그럼 차트 내가 계속 보고 있어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L 뜨면 사고 S 뜨면 판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만 해도 이건 특별한 어떤 특정 코인이긴 하지만 한 달 동안 116%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자세한 거는 이제 추천하신 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퍼럴.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소에 거래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럼 그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회사가 돌려받아서 그거를 우리 구독자들과 회사가 쉐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게이트 아이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거래소가 추가가 돼서 이제 5개 거래소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별로 이렇게 거래 수수료를 우리가 우리 구독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55%에서 75%를 회사가 돌려받아서 이렇게 회사와 본인과 추천한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쉐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가질 수 있는
수익원이 뭐냐면 이제 마케팅 수익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코인 얘기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이 마케팅까지 얘기하면 뭐시 코인 다단계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네트워크 구조는 맞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네트워크 구조인데 본질은 좀 달라요. 그 네트워크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보상 체계를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뿐이고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공유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종의 그 공동 육아, 도제 시스템, 공동 육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뭐 네트워크 사실 경험이 없지만 네트워크에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신 우리 저 동료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라 단단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지? 다단계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단단계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단계는 원래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고 밑에 추천해서 쭉 이렇게 그 하위 있으면은 그 제일 아래에 있는 파트너들의 뭐 실적에 대해서 쭉 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한 단계밖에 받는 게 없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추천 수수료. 추천 수수료만 본인이 받는 거고요. 그 아랫분들의 추천에 대해서 그 바로 위 추천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보면 단단계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독료를 내시면 그 구독료의 30% 회사모, 그 다음에 15%는 추천이, 나머지 55%는 우리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이 쇼하는 거예요. 근데 왜 쇼하냐? 같이 성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아까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 여기서 제가 추천한 분 오늘 여기 온 분 없습니다. 그럼 저 여기 강의하고 나면은 뭐 회사가 리플 한 10개라도 주는 있지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저는 군대 갔다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선배님들이 저를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혜택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알려드릴 만한 위치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군대 간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저도 2년 복무한다 이제 그만둘 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닝 컨비네이션. 성공자들이 모여 있는 속에서 성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 잡이 정말 우리 EX 비즈니스가 좋은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한꺼번에 세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 다녀보세요. 월급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이프라인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생기는 사업 수익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봤더니 너무 재밌어. 트레이딩 너무 자신 있어.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이 사람들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소개했더니 어느새 조직이 만들어졌네. 그래서 거기서 아까 그 마케팅 우리 이제 멤버십 그 수익도 생기는 거고요. 리퍼럴은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런 하이브리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우리 EX 사업의 굉장히 큰 강점이고 장점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인 만큼 산다. 자기가 보는 만큼 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건데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도 좋은 세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페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독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납입을 하는데요. 구독 기간에 따라서 구독료가 다릅니다. 200일을 구독하시는데 3,000불, 그리고 770일 구독하시는데 1만 불. 이거는 두 가지 그 패키지, 그전 그 가운데 또 5,000불 패키지가 있긴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3,000불 내지 10,000불 패키지를 쓰는데요. 장점이 10,000불 패키지가 확실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구독 기간에 대한 것도, 구독료도 훨씬 저렴하게 1일 이렇게 일화를 하면 구독료도 저렴할 뿐더러 알람 시스템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또 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차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차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만불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빠, 비트코인 있어? 아빠는 비트코인을 예전에 알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은 없어. 그러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도 이해하지 못해서 없단다. 아빠는 1982년에 태어났고 비트코인은 2009년에 세상에 나왔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1원, 아빠는 28살. 그런데 왜 아빠는 단 한 개의 비트코인이 없을까? 아빠는 최소 비트코인 10,000개, 이더리움 10,000개, 리플 50,000개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에겐 아무런 디지털 자산도 없는 걸까? 제 친구들 부모님은 저 비트코인 많다는데 우리 예전에 그 서학 개미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주식 얘기 막 나올 때 주식 벼락거지들 있었죠. 강남 집값 막 올라가는데 부동산 벼락거지들 있었죠.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런 데는 잘못하면 디지털 자산 벼락거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빼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 들어올 때 놓쳤자 이런 거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사다리 타는 거하고 같다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태지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자기는 뒷골목 출근으로 끝났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는 사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오신 거잖아요. 그분과의 만남, 그 다음에 오늘 저와의 만남, 이 자리에 오신 것 이거 자체가 사다리 타기의 또 하나의 변곡점인 거예요. 그냥 쭉 내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라인을 따라서 가시든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있을 거고요. 기왕이면 이 긍정적인 이 보물 같은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어제의 생각으로 내일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고 감사합니다.